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제 정해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거를 이제 속기에 좀 확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국의 에바다 복지관의 복지관 운영비와 주간보호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현재 예산에 이제 성립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집행 문제는 좀 전에 사회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인력의 문제를 절차가 이제 진행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거로 하고 거기에 남는 돈은 뭐 불용 처리되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은 의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하고요.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 이행한 후에 인건비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요. 저는 우리 저 의원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아주 웃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시려면 별도로 얘기하시고 정의 뭐 분위기가 아니면 정해 요청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앞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저도 다 반론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얘기 반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할게요. (42쪽에) 기획예산과 디자인실 플로퍼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에 그 디자인 전문 교수를 채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 플로터는 이제 그 큰 도면 같은 거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출력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 디자인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작업은 거의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9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 수립 용역 1억 8천인데 이 용역으로 뭐뭐 합니까? 이거 세부 내역 좀 한번 줘봐요. 무슨 용역을 할 거예요? 네, 43쪽.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제외교부도 개발기획 타당성 검토 같은 걸 비롯해서 이제 일복권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일단 그 시에서 이제 그 시정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풀 용역비 성격으로 저희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2,600을 늘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내년도 같은 경우 시에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 사업비가 2016년 이후에는 이제 그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로 대비해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수시 영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400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제대로 써먹는 게 어딨어. 그리고 미군기지 얘기하는데 미군기지가 뭐 2016년도 된 게 뭐 올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발견해서 그거 한다고 다 그동안 해왔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역개발 사업비 지원이 2016년에 이제 그 끝나기 때문에. 알았고요. 뭐 이거 예산은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누평택 포럼 개최 3천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줄였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작년에도 줄였단 말이야. 이렇게 3천만 원 가지고 누평택 포럼을 뭐가 돼? 이거 누더기 유선이 예상이 돼가지고 안 해낸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집행했던 내역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해낸 게 낫겠다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44쪽에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2,500만 원. 이거는 예전에도 한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는지도 참 의문이요. 일단 주민 만족도라든가 여론에 대해서 이제 시정에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시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성과가 있느냐고 보면은 별로 성과가 없어요. 45쪽에 사회단체 보조 사업 4억은 사책정권에서 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있던 걸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위원회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는 지난번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거기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년간은 이제 유예된다고 했잖아요, 조례가. 예.
그랬을 때는 기존의 자책력과에서 하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방식으로 해서 조건은 안 되지만 선택에 따라서는 지원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6쪽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9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시 재난에 대한 게 있고 또 재난이 발생될 때 이런 예비비 없이도 다 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재난기금도 있고 이제 그 일반 예비비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데 의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예비비를 그 본 예산에서 이제 1% 이내로 합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난 필요성에 대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편성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가 그냥 시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저는 부정적이요.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승인 받을 이유가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뭐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걸 보면 이 예산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재난 예비비도 특별히 이제 뭐 답변 안 해도 돼요. 48쪽에 다수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저희가 농협에 저희가 다상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농협 하나만 지금 받아들였는데 요거를 타은행, 국민은행이든지 우리은행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그 계좌를 설정하면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농협만 있는 걸 다른 은행까지 다 예, 다른 은행까지 확대한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등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에 보면 이제 그 단독 등록되지 주택. 않은 것들은 예, 예.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53쪽 문예강원과 네. 평택민요가 여기에 보니까 일부 올라갔어요. 예, 전성지원금을 좀 상향했습니다. 예. 근데 회원 가급도 이제 10만 원이 올라갔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평택민요가 이제 처음에 도문화재로 되고 나서 그때 15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때 얼마였어요? 가급은 150만 원. 네, 150이었어. 근데 민선 5기 때 이제 이걸 30만 원인가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을 늘려서 네. 130이 된 거예요. 예, 뭐 평택민요하고 농악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인원도 이번에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물론 뭐 네.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 뭐 15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점진적으로 해서 본래 조례 정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도 네. 지금 130으로 올라온 거를 네. 최소한 뭐 140 정도 이상으로 좀 맞춰줄 수 있도록 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추경에 좀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번에 좀 제 가급 납급을 동시에 인원도 늘리고 이제 지원금도 늘리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했는데 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저기 많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걸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예. 네. 향토 사료 전실 조성공사 3천만 원 평택 문화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 우리가 이제 자청정연에 현장 갔을 때 얘기했던 그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하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향토 사료 전실 뭐? 현재 저희가 뭐 의원님들 아시지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현재는 우타리 문화촌에다가 교실에다 이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가능한 시설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요. 네, 좀 안전하게 또 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시실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교실 하나를 하나를 전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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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걸 하나를 다 꾸미는 거예요? 예, 리모델링 하려고 그럽니다. 대보름 축제 지원해서 예전에 4군데에 있다가 이제 하나는 이제 안 해나 보죠? 네, 그쪽에서 지금 포기를 한 상태. 아예 이제 앞으로는 안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 3군데 1,500이면 한 군데 500만 원씩? 이제 기준상 그런데 네.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잘 되는데 아니면 네. 활성화된 데는 좀 더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노래도 하는 곳을 서로 이제 모여서 협의를 했었는데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포승 쪽만 일부 조금 더 해줬고요. 네. 나머지는 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는 실제는 이런 거는 참 의회가 참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걸 사전에 의회에 좀 추진하기 전에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 예산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의회가 이거를 그거 알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제 올 7월 달에 우리 경기도 내 시군에 시달이 됐고 그때 지원한 시군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중순에 재공모 또 이런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시비도 한 5억가량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굳이 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10월 달에 이 전국 민속 축제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은상도 타고 그 후에 또 청소년 팀은 가서 대상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청소년이 1등 하면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하면은 뭐 전국 민속예술제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홍보가 될 수 있고 우리 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앞으로 이러한 그 행사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도 저희가 이제 5억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5억까지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산도 저희는 3억 범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시비가 3억이다 5억이다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거면 설령 뭐 국비만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거를 평택시에 유치할 거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좀 뭔가 좀 내용이 공유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추진하고서 이걸 우리 결정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시에서 그 경기항만공사가 와서 몇 가지 자기들 뭐 현안 사항을 보고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택시에서는 한마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 마치 평택시하고 협의가 일정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보고되는 걸 보고 도대체 평택시는 의회를 알기를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고 우리 지금 유형사무님도 지적하고 저도 사실 그런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 뭡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56조. 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생문화재 사업이 이게 처음에는 같은데 이것은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이건 이제 그 우리 팽성 객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혼상제를 재현해서 연극으로 꾸며가지고 관혼상제. 관혼상제? 예. 그걸 이제 객사를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데는 민간 경상보조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다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놔두는데 왜 국악 분야는 2천만 원에 줄었습니까? 어디요? 국악 57쪽에 다른 건 다 그대로 뭐 유지했거나 이랬는데 예. 국악만 이건 이제 줄은 게 아니고요. 저 예산 편성을 달리했습니다. 전에 이제 이게 지영이 국악 대제전 사업으로도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네. 이걸 지영이어 사업은 지영이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줄은 거다? 딴 데 가 있다? 예, 58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57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시예술단 운영비 6,360만 원 있는데 예. 시예술단이 뭐예요? 시예술단은 우리 이제 시립이 아니라 우리 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5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또
소년소녀 합창단, 여성 합창단, 시 합창단, 그리고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 근데 그거 다 그 예산이 다 있는 거 아닌가? 이 예산이 이게 그 전에는 저희 민간 경상보조, 행사보조 형태로 일괄해서 나가던 것을 이번에 이제 보조금 지침도 바뀌고 해서 이거를 법정 운영 경비하고 행사보조 또 경상보조 사업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사성은 다 거기에 따로 각각에 있고 네. 이것은 전체 운영비를 여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시면 이제 그 운영비, 요거는 이제 그 지휘자하고 음악 단장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지 그 강사료 수단 구분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예술단 지원 사업 5,340만 원이 행사 사업입니다. 예. 60쪽에 락 페스티벌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통화할 때하고 얘기가 왜 달라? 아니, 6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 예, 예. 해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5천씩 해서 1억이요? 이것을 이제 그때 말씀이 이거 삭감되는 거 아닌데 줄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이제 6천을 도비 매칭해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도비가 5천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그 이 주간 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행사를 아니 진행하겠다고.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시가 사실 이거 약속을 어긴 거예요. 물론 그분은 퇴직했지만 네. 당시에 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로 먼저 대응해 준 거예요. 네. 예, 그랬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네. 원래는 그때 당시에 그분이 못 받으면 자기 돈이라도 꾸러 받겠다고 했던 건데 뭐 그건 뭐 지난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2014년도에 도비가 안 왔는데 이번에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내세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7천만 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5천이 안 오다 보니 7천만 원 이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었고. 그런데 이게 7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2013년도에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예산을 좀 더 줘도 되겠구나 해서 7천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14년도하고 도비 5천에 시입이 7천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 다만 안 와서 그냥 이번 행사를 많이 줄였어요, 대폭. 네.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는 7천만 원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행사 주간 단체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 했는데 단체들은요, 네. 시가 얘기하면은 네. 그나마 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근데 이제는 이제 도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1억 그 행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락 페스티벌이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좀 얘기하냐면 락 페스티벌이 사실 우리 시에서 이게 과연 시민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지도 않은 도비를 미리 대응해서 해준다는 것도 이제 석연치 않았고 그랬는데 상상외로 호응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기존에 결정된 대로 7천 했으면 7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네, 뭐 말씀드려서 제 올해 지금 우선은 이렇게 좀 진행하고요. 내년에 도비 확보를 좀 더 하고. 이게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가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가을에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지금 2천 더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없고 그것도 역시 뭐 재정을 봐서 저는 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많이 그 감액 시켜줄 테니까 그거로 예비비에서 넣으라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이게 항상 여기 지금 저 북부 지역에서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걸 이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래도 북부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를 하지만 남부 외부에선 적어요. 네. 그렇다면 기왕에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지원해줘서 북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거를 좀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평택 시민화합 한마당은 이게 1억 5천 있는데 이게 네. 올해 한 실용음악 거예요? 축제. 어? 올해 이제 이게 실용음악 축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그 TF 팀에서 도출해냈던 대표 축제 안 중에서 이걸 시범 사업을 했던 건데 이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더 진행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 시민화합 한마당의 실용음악 축제라 그렇습니다. 예.
61쪽에 평택 노을 억새 축제는 원평동에서 했던 거 그겁니까? 그 사업에다가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거기다가 합니다. 이제 억새 축제에서 노을을 집어넣은 거예요?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호응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민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그러면 부분에 대한 이거를 어디다 줘요? 이것도 민간 행사 부지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에다 직접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총이나 이런 데랑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2번인가 했죠? 네, 3번 했습니다. 3번. 금년도에 이 축제를 할 때에 원평동 그 억새 축제 할 때에 시가 지원한 예산은 650만 원이죠. 네. 예. 근데 5천만 원 지원해 준 건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갖고 있는 거는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별 효과도 없는데 계속 줘야 된다는 데는 부정적이죠.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상당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대폭 인상이네요. 이제 다른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이제 도비 지원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없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연단 지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외에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걸 많이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62쪽에 문화재 보호구역 평택 자미산성하고 비파산성은 이게 자미산성, 비파산성 어디요? 그 오뚜기라면 뒤쪽입니다. 두 개 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뭐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토지를 계속 토지주들이 이제 민원도 있지만 이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전부 매입해두는 거죠. 보상 차원. 근데 이제 매입하면 뭐 지난번에 그 덕몽 사리에 있는 것도 매입했잖아요. 매입했으면 그걸 좀 문화재답게 뭘 좀 더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뭐 손도 안 보고 땅만 사놓으면 뭐해? 우선 또 땅을 사놓고 해야 또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요. 63쪽 송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한국 소리터 운영 64쪽에 4억에서 5천만 원 올렸는데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이런 쪽에 했었는데 인건비보다는 거기가 이제 계속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존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탁 업체가 문화원으로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문화원에서 낸 위탁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평택 민요나 다른 다른 단체 상주화시키는 그런 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보니까 전기요금 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자체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수로 돼 그걸? 그럼 이 5천원에서 주면은 그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에 감면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아니 근데 지금 민요가 쓰고 있는 평택호에 횟집이었던 데는 그건 지금 시가 다 대주잖아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근데 이제 소리터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규정 안에서는 그런 실비들은 받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는 규정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조례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되면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에서 이런 거 대주다 보면은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조례 이제 위탁업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 끝나고 바로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행성 예술 창작 공간 위탁 운영비가 2억 5,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리고 문화관광 해석서 선진지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선진지 견학보다는 이제 실습 형태로 해서 국내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서는 뭐 지식 함양도 있고 또 격려 차원에서라도 해외를 지금 보내고 있고 이제 그런데 저희도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일부라도 해외 몇 견학을. 분이죠? 우리가? 저희가 17분입니다. 17분을 뭐 해외는 못 가겠네. 다 보낼 수는 없고 뭐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관광지 개발 사례 수집 여비 200만 원인데 이제 그 피맥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고 되었어요? 뭐 이외에 또 저희 또 개별 여비들이 있으니까 좀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문예관광과에 있던 이 관광팀은 신성장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야겠죠. 이관시키는데 그 기왕이면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할 때 제대로 못하면은 나중에 시설 바꾸는 건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 시가 그래도 뭔가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여비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더 세우겠지만 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관광단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뭐 2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어제 제가 이제 본회의 때도 5분 발언했지만 앞으로가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고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와 그리고 관광단지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사업 시행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네. 또 우리가 외국이나 국내에 필요한 거는 벤치마킹해서 좀 담아낼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6쪽에 평택구 관광단지 관용 차량 구입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녀보겠다 이런 거예요? 아, 이거는 그 차량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청소하고 그러는 저 더블캣 이 차량인데 지금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거기 있는 거? 예, 예. 나는 그래서 뭐 이번에 PMF도 통과해서 뭘 좀 다녀보겠다고 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네. 그리고 관광단지 공모제안서 작성평가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명시되어서 넘어온 사업비 그 계속 못 쓰고 있던 사업비고요. 아까 이제 추경에 세웠던 2,600하고 포함해 2억. 2억하고. 그거하고 해서 이게 제3자 제한 공고문 작성. 아, 그러면 네. 그 2억하고 이거 8,600억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2억 8,600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칠 70쪽에 정보통신과 전산실 소방장비 추가 구입은 뭡니까? 2,400원? 아, 지금 그 전산실 그 소방 장비가 그 34평형 그 소방장 하론 소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산실이 46평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용량이 적어서 추가로 용량을 그 키우는 거예요? 예, 예, 면적, 키우는 겁니다. 면적 대비? 예, 예, 그렇습니다. 73쪽에 정보통신 관용 차량 여기도 구입하네. 이번에 보니까 그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그 저기 동이나 이런 데도 뭐 차가 많이 있는데 전체 몇 대요? 그거 내역 좀 한번 줘봐요. 그거 네, 별도로 차량 이번에 그 관용 차량 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년에도 엄청나게 사는데 이게 엄청나게 사네 보니까. 요번에 그 정보통신과의 그 관용 차량은 지금 그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12월에 완공이 되면 그쪽에 이제 업무용 차량이 그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다. 신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별도로 지금은 시청했던 게 옮겨가면서 필요하다. 예, 예, 나가 있고 지금 그 이 굉장히 그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CCTV를 다 관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차량이 필요합니다. 79쪽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1억이 있습니다. 예, 예. 뭐를 보수해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걸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를 보세요. 그것 좀 한번 내역을 줘보세요. 아, 보수할 내용이요? 아니 이거 앞으로 1억 가지고 어떤 걸 보수할 건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뭘 고치겠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뭐 보수하는 1년 동안 보수를 해놓은 겁니다. 정해지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세계 회관에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예비비 보수를 성격으로 예. 그때 한다. 예. 그리고 시설비에 건축물 내부 보수에 6천만 원. 이건 어디입니까? 예. 그거는 좀 남부, 북부, 서부 세 군데를 지금 저희가 할 건데요. 했는데 여기 예. 지금 이게 이 5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남부 사무실동 옥상바닥 정비 6천만 원은 어딘지 알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어디요?
나머지는 이제 노후변압기 교체도 요거 이제 남부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내진 요거 성능 보강은 서부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하 침수 대비 폐수 설비 요것도 저희가 남부. 남부. 그 후에 건축물 내부 보수는 요거는 3개 다. 3개? 예.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선 이번에 정기 점검을 했는데 예. 거기서 나온 이제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했는데 이게 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요것도 올해 금년도에 내진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요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남부하고 북부는 이상이 없는데 서부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요거는 창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전문 분야로다가 요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강입니다. 추경되는 거예요? 추경 예. 마치겠습니다. 분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관련 향교 유림 전통문화 사업에 있어서요. 그전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해가지고 선현 추모 선양 사업과 민세상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뭘 하는 거죠? 54쪽이요. 예, 소년추모 사업이 할 거 많냐고요. 안재홍 진행하는 사업인데 네? 민세 안재홍 선생. 그래서 민세 안재홍 선생 선현 추모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어떤 선현을? 안재홍 선생을 안재홍 예, 선생님. 추모하고 그거에 대한 네네. 자료 발간 이런 네. 사업들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민세상 사상하고 두 가지가 다 안재홍 선생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민세 안재홍 선생에 관련된 추모 사업입니다. 그게 금액이 3,700하고 1,500여. 그리고 이제 56쪽인데요.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 2,166만 7,0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향교 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네. 진의향교에서 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평택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네. 진의향교 나들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하는 건 알겠는데요. 네. 네, 여기 어떤 건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라고 그래서 5억 161만 9천 원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사업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시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그런 저소득층 가구 또 청소년 또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이런 분들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 돈으로 공연을 본다든지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문화 시설을 활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예. 그렇게 공급하는 예.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화 유통 사업지 교육 교재비와 예. 불법 게임기 압수 금품 운송비가 예. 2,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런 불법 게임기 압수하신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이걸 압수를 해오면 네. 1차적으로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는 안성에 집중 보관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보관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소모된 그렇습니다. 비용이네요. 네. 그다음에 62쪽인데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도비예요. 이것도 역시 도비지만 전통사찰은 어느 사찰을 말하는 거죠? 저희 이제 전통사찰이 지정된 것이 수도사, 만기사, 신복사 이런 절들이 이제 전통사찰로 지정돼요. 평택시에 예. 소재에 있는 예. 사찰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한숙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수 의원 시간 80초까지 할 거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하시고.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